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가계도랑 또는 뭐 쌍둥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인간의 유전 연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가계도 그리는 법, 이야기를 해보면, 자, 네모가 남자였고, 자, 동그란 게 여자였죠. 자, 그래서 뭐 아빠와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은 이런 식으로 뭐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돼요. 자, 여기 위에가 부모님 세대. 자, 그 아래가 이제 자식 세대를 말하는 건데, 자,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쌍둥이를 낳았어. 자, 쌍둥이를 낳으면, 자, 일란성 쌍둥이를 낳았을 때는 요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요렇게. 요런 게 문제에 잘 나오진 않는데, 알아는 둡시다. 일란성 쌍둥이. 자, 그리고, 자, 뭐 요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는 이란성 쌍둥이라 그래요. 자, 이렇게 구분하는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막 쌍둥이 연구를 통해서도 사람의 유전 연구를 한다고 했죠.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알려면 먼저 일란성 쌍둥이랑 이란성 쌍둥이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야 돼. 자, 우리 사람은 자, 아빠가 만든 정자와 엄마가 만든 난자가 만나서 만들어지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자, 처음 만들어진 걸 자, 수정란이라 그래요. 이 수정란은 또 자신만의 세포 분열이 뭐 나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뭐 2세포기 그리고 뭐 4세포기 쭉쭉 해가지고 결국은 한 명의 이제 온전한 이제 사람이 되는 건데, 자, 쌍둥이가 만들어지는 방식이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자, 먼저 일란성 쌍둥이는 자, 하나의 정자와 하나의 난자가 만나서 자, 하나의 수정란을 완성합니다. 자, 그래서 얘가 막 2세포기, 뭐 4세포기 쭉쭉쭉 거치면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자, 어느 날 갑자기 요 분열하던 세포가 우연찮게 두 개로 나누어지는 거야. 자, 두 개로 나누어졌어요. 자, 이제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얘네들 각각이 또다시 이제 세포 분열을 잘 시작해가지고 각각이 하나의 온전한 인간이 됩니다. 좀 신기한 일이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초창기 이 수정란인 요 시절의 세포들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전능성이라고 하는 능력이 있는 시절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은 세포가 하나, 둘 또는 뭐 4개, 8개밖에 안 되지만 이 몇 개 안 되는 세포들은 내 몸에 있는 모든 종류의 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시기인 거예요. 이 작은 세포가 나중 되면 피부 세포가 되고 뭐 신경 세포가 되고 하는 것처럼 이런 모든 세포들로 이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자, 이제 다 큰 성인을 예를 들어 좀 끔찍한 일이지만 그 사람을 반으로 딱 갈랐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 반이 된 자른 위쪽 사람과 아래쪽에 있는 다리 부분이 뭐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사람을 다시 완성하나? 이거 못하죠. 왜냐하면 이미 분화가 마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화를 완료한 뭐 피부 세포나 신경 세포나 뭐 등등등 이런 다양한 세포들은 이미 전능성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제 그게 안 되는 건데, 요 수정란 시절에는 요 두 개나 뭐 4개 이런 시절에 세포가 나누어지더라도 그 나누어진 세포가 반쪽의 인간만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의 인간을 온전히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이거는 수정란이 한 개가 만들어지고 아이가 둘이 태어난 거기 때문에 일란성 쌍둥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의 수정란이었다. 일란성. 이렇게 결정이 되고, 자, 이란성 쌍둥이는 뭐냐면 원래 자, 여자에게서 이제 배란이 한 달에 하나씩만 나와야 되는데 어쩌면 이제 2개가 나오는 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좀 약간 뭐 문제가 있거나 또는 뭐 꼭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게 2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은.
자, 이렇게 두 개의 난자가 나왔는데, 자, 그때 들어왔던 정자들이 한 정자는 여기 왼쪽에 있는 난자랑 만나고, 자, 오른쪽에 있는 난자랑도 또 어떤 정자인가가 만난 거예요. 만났어. 그러면 이 조합도 하나의 수정란이 될 것이고, 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만남도 하나의, 자, 수정란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 수정란 각각이 난할이라는 걸 이제 거듭해서 뭐 2세포기를 지나고 뭐 4세포기 지나고 해서 쭉쭉쭉 지나서 결국은 각자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돼서 쌍둥이가 되어 나오는데, 자, 두 개의 수정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란성 쌍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란성 쌍둥이. 자, 그럼 이렇게 일란성하고 이란성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일란성 쌍둥이는, 자, 하나의 정자와 하나의 난자가 만나서 하나의 수정란을 만들었는데, 이때 이미 얘는 A라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유전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얘가 체세포 분열을 하다가 나누어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도 A라는 사람을 만들기로 되어 있던 그 유전 정보를 그대로 가지는 거고, 요 옆에 태어난 애도 그 A라는 사람을 만들기로 했던 그 유전 정보를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이때 이 수정란이 가졌던 그 유전 정보를 똑같이 가지는 거야. 그래서 자, 쌍둥이들 중에는 둘이 너무 닮아가지고 막 서로 구분하기 힘든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건 전부 다 이런 거야. 일란성 쌍둥이였을 경우에 이렇게 완전히 똑같이 생긴 두 친구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물론 이렇게 나누어진 수정란들이 이제 세포 분열을 거듭하면서 이제 실수들이 일어날 텐데, 그런 실수들이 또 랜덤한 위치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약간의 이제 환경적인 요인도 작용하고 하다 보면 조금씩은 다를 거예요. 그치만 거의 완전히 유사한 친구들이 나온다는 거, 요게 일란성 쌍둥이다. 자, 그리고 자, 우리의 성별은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 이 수정란이 가지는 성염색체의 조합이 XX냐 또는 XY냐에 따라서 이미 결정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란성 쌍둥이는 성별이 무조건 같습니다. 한쪽이 남자면 다른 쪽도 남자, 다른 쪽이 여자면 다른 쪽도 여자. 왜냐면 이들은 유전적으로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성별마저도 같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란성 쌍둥이. 자, 이란성 쌍둥이의 요 왼쪽의 만남에서 부모님 유전자의 절반과 아빠의 절반과 엄마의 절반이 만나는 한 만남이 일어나고, 여기 오른쪽에서 또 다른 만남이 일어나는데 이 각각은 서로 별개의 사건이죠. 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부모님에게 태어났지만 우리 막 형제나 또는 뭐 남매 또는 자매 있는 친구들 보면은 다 다르죠. 나 형이랑 똑같이 생긴 거 아니고 우리 언니랑 똑같이 생긴 거 아니고 다 다른데 그런 사건인 거예요. 완전히 별개의 사건. 그래서 이 왼쪽에 만들어진 수정란은, 그리고 이 오른쪽에 만들어진 수정란은 둘 다 엄마 염색체의 절반을 아빠 염색체의 절반을 물려받은 건 맞는데, 그게 어떤 조합인지는 서로 다른 거야. 그때 우리 막 2의 46제곱분의 1의 확률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서로 다른 확률을 가지고 나온 애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난 얘랑 얘는 완전히 다른 유전자 조합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르게 생겼지. 쌍둥이라고 하는데 얘네들 별로 안 닮았는데 또는 심지어는 남매야. 한 친구는 남자고 한 친구는 여잔데 막 쌍둥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 게 요럴 때 가능한 거야. 왜냐면 이들 수정란이 만들어지는 거는 둘 다 독립사건이기 때문에 얘가 XX일 수도 있고 얘가 XY일 수도 있고 그거와는 이제 전혀 상관없이 이 오른쪽에 또한 XX일 수도 있고 XY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둘 다 남자인 이란성 쌍둥이도 가능한 거고 둘 다 여자인 이란성 쌍둥이도 가능하지만 섞여서 나오는 남매 쌍둥이도 가능하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 또 쌍둥이에 대해 배웠다고 주변에 있는 쌍둥이 친구들 찾아가서는 얘들이 남매인데 걔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 일란성이니 이란성이니?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죠 지금. 당연한 소리인데 지금 물어보는 거 멍청한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멍청하다고. 남녀 쌍둥이는 이란성에서만 가능하다. 자, 이게 이제 쌍둥이의 개념이야. 일란성과 이란성을 이제 구분하는 개념. 일란성은 유전적으로 완전히 동일하고 이란성은 유전적으로 다르다. 물론 이제 뭐 같은 부모님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뭐 남들에 비하면 비슷하겠지. 남들하고 비교하면. 근데 둘이 완전히 같은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다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들을 데리고 무슨 연구를 하냐? 나중에 이거 원래는 문제 풀 때 이제 문제 풀이 해주면서 설명해 주려고 했는데 좀 미리 좀 해볼게요. 자, 그룹을 3개의 그룹을 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데, 자, 1번 그룹은 일란성인 아이들을 준비하고 2번 그룹도 일란성인 아이들을 찾고, 그럼 3번 그룹은 이란성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유전 연구를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 1번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 일란성이면서 그냥 그들을 낳아준 부모 밑에서 큰 그냥 일반적인 가정에서 큰 경우고, 요 3번 케이스의 아이들 이란성 쌍둥이도 본인들을 낳아준 그냥 부모에서 이제 큰 일반적인 케이스인데, 이 2번 케이스가 중요해. 찾기도 힘들고. 자, 일란성으로 태어났지만 어릴 때 입양을 당한, 그래서 한 아이는 뭐 한국에 남고 한 아이는 미국에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일란성으로 태어났지만 어릴 때 입양이 돼서 서로 다른 곳에서 큰 그런 아이들의 집단으로 이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는 거야. 자, 두 쌍둥이 간에 이 유전 형질에 대해서 얼마나 유사한지를 검사를 해보는 거야. 그래서 둘 중에 한 아이가 키가 180이 넘었는데 그 반대편의 아이도 180을 넘을 확률, 둘 중에 한 아이가 뭐 당뇨병에 걸렸는데 반대편의 아이도 당뇨병에 걸릴 확률, 이런 걸 조사하는 거야, 쌍둥이 연구는. 자, 그래서 이제 이 1, 2, 3번 그룹의 의미가 뭐냐면, 자, 1, 2번 그룹은 일란성이니까 자, 유전적으로 동일한 집단이에요. 유전적으로. 그리고 2번 집단도 일란성이니까 유전적으로 동일하겠죠? 하지만 3번은 유전적으로 다른 집단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있는 그들이 어디서 컸냐는 이제 환경을 의미해요. 환경. 그래서 1번 집단과 3번 집단은 같은 부모 아래에서 같은 양육을 받았겠죠? 그래서 자, 환경이 동일한 걸 의미하는 집단이에요. 자, 환경이 동일한 집단인데, 자, 2번 집단은 어릴 때 입양을 당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환경이 다른 걸 의미합니다. 자, 물론 이 연구하기 쉽지 않겠죠. 일란성으로 태어나서 입양당한 아이들의 케이스를 찾아야 되고, 그들에게 또 연락을 구해서 이 유전 연구를 하는데 이제 사례가 되어 달라는 이런 부탁도 해야 되고 허락을 구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한 세대도 너무 길고 자손도 너무 짧고 이미교배도 안 되기 때문에 연구하기에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런 어려운 방법이라도 써서 연구를 하는 거지. 그래서 자, 유전자도 동일하고 환경도 동일한 애들과 유전자만 동일한 이들과 환경만 동일한 애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뭐 예를 들어 뭐 혈액형은 유전 때문에 발생하는 건지 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건지, 키는 유전의 영향이 큰지 환경의 영향이 큰지, 뭐 IQ는 유전의 영향이 큰 건지 환경의 영향이 큰 건지,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요게 쌍둥이 연구야.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요건 나중에 이제 문제 같이 풀어볼 때 많이 나올 텐데 그거 보면서 좀 더 익숙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뭘 배우냐면, 자, 우리 사람의 유전에 있는 사례들과 그걸 통해 이제 가계도를 이제 분석하는 걸 이제 배워볼 거예요. 자, 교과서 우리 133쪽에 있는 거 이제 좀 있으면 볼 건데, 자, 그 전에 먼저 이제 이론적인 내용만 좀 먼저 하고 갑시다. 자,
우리가 사람이 46개의 염색체를 가진다 그랬죠. 46개의 염색체를 가지는데 그 염색체는 우리 사람으로 치면 남녀가 공통으로 가지는 염색체가 22쌍 44개 있었는데 그게 상염색체라 불렀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조합을 가지는 그거를 자 성염색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염색체는 상염색체와 성염색체로 존재하는데, 자 우리의 다양한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들은 이런 46개의 염색체에 흩어져 있겠죠. 어떤 유전자는 상염색체 위에 있어서 상염색체에 의한 자 유전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애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유전자들은 성염색체 위에 있어서 이 성염색체에 의해서 유전이 되는 그런 예시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이제 먼저 133쪽에 요 상염색체에 대한 유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올 건데, 그 예시로 나온 거 하나 봐볼게요. 자, 귓불 모양에 대한 유전이 133쪽에 있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자, 귓불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라지 E와 스몰 e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라지 E는 우리의 귓불 모양을 분리형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스몰 e는 우리의 귓불 모양을 자 부착형으로 만들어 준대요. 자 그리고 이제 두 유전자가 이제 같이 존재할 때는 라지 E가 이겨요. 분리형이라는 표현형으로 나온다고 해서 라지 E를 우성인 유전자다, 스몰 e를 자 열성인 유전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귓불 모양이 뭔지 잘 모르겠으면 교과서 130쪽에 보면은 우리 귀의 모양을 지금 구분해 놨거든요. 요거 보면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귓불 모양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자 유전자형의 조합은 자 라지 E만 2개 가질 수도 있고, 라지 E 하나, 스몰 E 하나만 가질 수도 있고, 자 스몰 e만 2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각각의 사람들은 어떤 표현형을 가지게 되냐면, 자 라지 E만 가지는 사람은 당연히 분리형을 되겠죠. 분리형의 귓볼을 가지게 되고, 스몰 e만 가진 사람은 자 부착형의 귀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 사람 이제 어려운 건데 라지 E도 가지고 스몰 e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때는 우성 유전자가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성 유전자인 요 라지 E가 나타내는 자 분리형인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개념들을 안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가계도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자, 우리는 사실 어떤 사람의 겉모습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유전자형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요거를 이 사람 딱 봤을 때 이 사람 유전자형 뭐겠다? 알 수가 없죠. 유전자를 내가 뜯어볼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의 표현형이 무엇이구나 알 수 있겠죠. 귀의 모양을 보면 되니까 이 사람의 귀 모양이 분리형인지 또는 부착형인지 이거는 내가 눈으로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봤어. 자, 내가 옆에 있는 짝꿍의 귀를 봤더니 우리 짝꿍은 자 분리형이네. 이걸 봤으면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유전자형이 라지 E를 가지거나 또는 라지 E 하나 스몰이 가지는 친구겠죠. 그 옆에 있는 친구는 둘 중에 어떤 거인지는 알 수가 없어 우리가. 그런 상태고, 자 만약에 내 옆에 앉아있는 짝꿍의 귀가 부착형 귀라면 이 사람은 무조건 스몰 e를 가지는 사람이겠죠. 요거는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겉모습만 보고도 이 사람의 유전자형을 알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요거를 이제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
133쪽에 있는 가계도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133쪽에는 이제 가계도인데, 자, 보니까 요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분리형인 사람들이래요. 자, 분리형인 귓볼인 사람들은 유전자형으로 라지나 라지 스몰을 가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요 부착형인 사람들은 스몰을 가져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왼쪽에 있는 가계도를 보면은, 자, 이 사람이 표현형이 무엇인지는 지금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분리형인지 부착형인지 알 수 있는데, 자, 분리형인 사람들은 내가 유전자형이 무엇인지 지금 특정 지을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몰라. 그렇지만 자, 부착형인 사람들은 전부 다 스몰이를 가지고 있다는 걸 내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가계도 분석을 할 때 이렇게 열성인 사람들을 먼저 메꾸고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자식을 토대로 부모를 유추하거나 부모를 토대로 자식을 유추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너무 편한 거예요. 자, 5번인 이 사람은, 5번에 있는 이 사람은 지금 스몰이를 가지는데, 자, 이 스몰이 두 개 중에 하나는 아빠가 준 거고, 하나는 엄마가 준 거겠죠? 그래서 이 위에 있으신 1, 2번은 각자 모두 스몰 2를 하나씩 가져야만 합니다. 자, 그 스몰 2를 적어줬는데, 자, 그럼에도 1, 2번은 모두 분리형 귓볼을 가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문자 2, 요 라지 2 유전자를 하나씩 가져야만 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인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요 8번 자녀 또한 스몰 2 하나를 아빠에게서, 스몰 2 하나를 엄마에게서 받았기 때문에 요 4번에 있는 엄마 또한 스몰 2를 하나 가져야만 하며, 또한 이 어머니는 분리형이기 때문에, 귓볼이 분리형이기 때문에 라지 2도 하나 가져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 역시 9번을 통해서도 이제 부모를 유추할 수 있는데, 요 스몰 2 하나는 아빠가, 하나는 엄마가 준 거겠죠? 그러면 또 6, 7번은 분리형이 되기 위해서 나머지 한쪽이 라지 2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을 또 보면, 7번 사람은 지금 라지 스몰 2를 가지고 있는데, 자, 라지 2는 확실히 엄마가 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아빠는 이 7번에게는 라지 2를 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라지 2는 엄마가 준 거고, 요 스몰 2, 둘 중 하나 뭔지는 모르겠지만 요 스몰 2는 무조건 아빠가 줬어야만 합니다. 이제 요런 것도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10번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10번. 자, 10번은 지금 분리형이 나왔네. 이거 한번 멈춰놓고 요 10번이 유전자형이 무엇일지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유전자형이 라지인지 라지 스몰인지 스몰인지 영상 잠깐 멈춰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무슨 결과가 나왔나요? 알 수 없죠. 자, 왜냐면 지금 보면 이제 6번과 7번이 지금 아이를 낳는 상황인데, 자, 6번은 라지 2 스몰 2, 7번도 라지 2 스몰 2예요. 자, 이들이 자식을 낳았을 때, 자, 만들어지는 자녀들은 어떻게 되느냐? 해야 되는데, 자, 아빠는 정자를 만들 때 본인이 만드는 정자의 절반에는 라지 2를 집어넣고 나머지 절반에는 스몰 2를 집어넣습니다. 자, 엄마 또한 난자를 만들 때 자신이 만드는 난자의 절반에는 라지 2를, 절반에는 스몰 2를 집어넣게 돼요. 자, 이들이 또 랜덤하게 만나겠죠? 무작위로 정자, 난자가 만나면, 만약에 여기 한 번만 화살표를 그려줄게요. 자, 여기의 의미는 이 정자와 이 난자가 만났을 때를 말하기 때문에 이때 만들어지는 자식은 라지 2를 가지는 분리형 남자아이가, 또는 분리형 여자, 이미 여자네 10번은
분리형 자식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요 칸은 라지 이 스몰이, 요 칸도 라지 이 스몰이, 요 아래 칸만 스몰이의 자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를 분석해 보면, 자, 이들이 자식을 낳을 때 낳을 수 있는, 자, 유전자형의 비를 이야기하면, 라지 대 라지 스몰 대 스몰의 비율이 1대 2대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들의 표현형의 비를 보면은 라지랑 라지 스몰이 모두 분리형이기 때문에 자, 분리형과 자, 부착형 자식들이 3대 1의 비율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10번은 지금 분리형이니까 라지이거나 라지 스몰이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 자, 10번이 라지일 확률은 또는 10번이 라지 스몰일 확률은 요거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자, 계산을 해보면 자, 계산 좀 느린 사람들은 멈춰놓고 해보고 자, 유전자형의 비가 지금 1대 2대 1이잖아. 4개잖아. 4개 총. 그 중에 라지는 하나니까 라지일 확률은 4분의 1이겠네. 그리고 자, 전체 4개 중에서 라지 스몰일 확률이 2개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이 라지 스몰일 확률은 4분의 2겠네라고 적을 수 있을까요? 없나? 맞는 것 같은데 틀렸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틀려요. 왜요 선생님 1대 2대 1이라고 했잖아요 하는데 자,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이거 두뇌를 이제 풀 가동하고 들어야 되는데 자, 지금 이 10번 딸은 이미 태어났어요. 이미 태어났고 내가 이 아이의 귀를 관찰했더니 이 아이의 귀가 분리형인 걸 내가 이미 알고 있어. 그쵸? 자, 10번 아이는 이미 태어난 아이고 이 아이의 귀는 분리형인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럼 이 아이는 절대로 스몰일 수는 없는 거야. 요 조합이 스몰이일 수는 없는 거야. 요 나머지 셋 중에 하나인 아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라지일 확률은 지금 방금 동그라미 친 요 세 가지 경우 중에서 라지일 확률이 얼마이냐를 알아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4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1이 됩니다. 3분의 1. 마찬가지로 이 10번 아이가 라지 스몰일 확률은 3분의 2가 되겠죠. 자, 이게 지금 4분의 1, 4분의 2가 아닌 이유는 10번은 이미 태어났고 내가 이 아이의 표현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 3분의 2라는 거 알고 가고 자, 이거랑 이제 비교하기 위해 하나 예시를 들어줘야지. 자, 6번과 7번이 셋째를 뵀어. 셋째, 아직 성별도 몰라요. 지금 뱃속에 있어. 자, 이 아이가 라지일 확률은 라지 스몰일 확률은? 이라고 물어봤을 때는 자,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분리형으로 태어날지 부착형으로 태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4가지 유전자형이 모두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넷 중에 라지일 확률인 4분의 1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라지 스몰일 확률 또한 4분의 2라고 이야기하고 자, 스몰인 확률 또한 4가지 경우 중에 1가지 경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거 지금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는 것과 이미 태어나서 내가 표현형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의 표현형을 이 사람의 유전자의 확률을 계산할 때는 계산하는 이제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2개 구분하는 거를 꼭 익히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0번은 2가지 경우가 다 가능하다.
하지만 1에서 9번인 사람들은 내가 유전자형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가는데,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선생님이 이미 여러분 분리형은 부착형에 대해서 우성이에요. 라고 말을 해주고 지금 이제 문제를 이제 풀었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 기본 지식이 없어도 가계도를 분석을 해가지고 분리형이 우성인지 부착형이 우성인지 이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 지금 첫 번째 질문에서 하고 있는 자, 깃불 모양 이것과 이것 중에서 누가 우성인지를 판단하고 그 근거를 설명해 보자. 선생님이 그랬는데요. 이거 말고 가계도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요 꿀팁들을 한번 좀 배워봅시다. 지금 배우는 이제 이런 이 기술들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엄청 복잡한 가계도 문제를 풀 때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되는 기술이 될 거야. 자, 그게 무엇이냐? 자, 지금 말하는 문장을 좀 내 머릿속에 좀 외워놔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거냐면, 자, 부모에게 없던, 자, 대립형질을 가지는 자식이 태어났다. 부모님은 이런 분들이 아니었는데, 완전 다른 자식이 태어났어. 그러면, 이 자식이 가지고 있는 대립형질이 열성이다. 라는 문장을 좀 외워놓으세요. 자, 부모에게 없던 대립형질을 가진 자식이 태어났다. 그러면 자식이 가진 형질이 열성이다. 자, 이게 국룰이에요, 국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 유전자가 라지 A가 있고 스몰 A가 있어요. 자, 실제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어, 라지 A를 가지면 손톱이 동글해, 동글동글. 근데 스몰 A를 가지면 손톱이 네모네진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리고 손톱이 동글동글한 사람들은 이렇게 색깔을 안 칠할 거고, 자, 손톱이 네모난 사람들은 색깔을 칠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부모님이 모두 손톱이 동근데 자식 중에 이렇게 네모난 손톱을 가진 애가 태어났다. 이런 경우가 가계도에서 관찰이 됐다. 그러면 무조건 자식이 가지고 있는 요 네모가 열성인 거예요.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돼요. 그냥 바로. 반대로 만약에 가계도를 분석했더니 부모님이 모두 네모난 손톱을 가지는데 그 자식들 중에 어떤 애가 부모님에게 없던 형질인 동그란 형질을 가지고 있어요. 손톱이. 자, 이랬을 때는 이런 가계도를 내가 봤다. 그러면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야. 아, 이 가계도 보니까 손톱이 동글동글한 게 열성이구나 라고 결론을 내려도 되는 거예요. 지금 둘 다 가정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프가 가계도가 이렇게 나왔다면 네모난 손톱이 열성인 거고 자식에게 있는 거, 가계도가 이렇게 나왔다면 동그란 손톱이 열성이다 라는 건데, 왜 부모에게 없던 자식이 태어나면 왜 열성인가 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서 다시 예를 또 들어보면, 자, 어떤 두 유전자 라지 B랑 스몰 b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라지 B가 이제 우성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 자, 우성인 부모끼리 결혼하는 조합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두 분이 다 라지 B인 경우 이런 것도 가능할 거고, 한 분은 라지 B인데 한 분은 라지 B 스몰 b인 경우도 있고, 자, 두 분 다 라지 B 스몰 b인 경우도 있겠죠? 자, 이들이 자식을 낳을 때, 이게 뭐지? 자, 이게 왜 안 지워진대요? 잠시만. 자, 부모님이 두 분 다 라지 B 스몰 b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첫 번째 케이스인 부모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라지 B밖에 없기 때문에 자식의 유전자형은 무조건 라지 B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건 좀 갈리죠? 이거는 여기 뭐 그려볼까 한번? 자, 아빠는 정자를 만들 때 뭐 라지 B밖에 못 주지만 엄마가 라지 B 또는 스몰 b를 준다면 이들 자녀는 라지 B 아니면 라지 B 스몰 b만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다 우성인 자식들밖에 못 낳네. 그쵸? 우성 표현형의 자식밖에 못 낳는데, 자, 만약에 이 세 번째 케이스라면, 자, 요번 세 번째 케이스라면, 아빠가 정자 만들 때 라지 B, 스몰 b, 엄마가 정자 만들 때 라지 B, 스몰 b, 이렇게 나눠질 것이고, 자, 이 스몰끼리 만난 스몰 b를 가진 이 열성 표현형을 가지는 자식이 태어나는 게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에만. 자, 열성 표현형을 가지는 자식이 태어날 수 있다. 요런 경우에만. 이것도 안 되고 있죠, 지금. 이때는 안 돼. 자, 요거에 부모님이 모두 우성인 부모님일 때. 두 분 다 우성일 때. 자, 근데 만약에 두 분 다 열성이라고 하면, 자, 두 분 다 가지는 유전자 조합은 스몰 b밖에 없겠죠. 가능한 부모님의 경우의 수가. 근데 이 부모님은 자식을 낳을 때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식에게 스몰 b밖에 물려주지 못하잖아. 그러면 그 자식은 뭐가 돼? 스몰 b밖에 안 되는 거야. 부모님이 열성이고 자식도 열성 표현형인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두 분 다 열성인 부모님이라면 이 부모님은 우성 형질을 가지는 아들을 또는 딸을 낳을 수가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열성인 부모님은 무조건 자식을 열성밖에 못 낳기 때문에 자, 위에 설명했던 요 내용, 자, 부모에게 없던 형질을 가진 자식을 낳으려면 어떤 조합이어야 되냐면 이 조합이어야 돼요. 이 조합. 부모님이 모두 우성이면서 이 유전자 조합이 하나씩 골고루 가지는 부모님이면서 그들이 자식을 낳을 때 4분의 1의 확률로 이런 열성 형질을 가지고 있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된다. 부모님에게 없던 형질이 자식이 태어나오려면 그 부모님들이 우성이어야 되고 자식이 열성일 때만 이렇게 부모님에게 없던 자식이 갑툭튀라 그러지? 갑툭튀가 할 수 있구나. 이게 규칙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133쪽에 있는 가계도를 이제 보면 요거였나? 아이고 이게 아니네. 여기. 자, 이거 보면은 자,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모르고 왔어. 자, 누가 부착형이 뭔지, 분리형이 우성인지 뭔지 모른 채로 왔다면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야. 여기 보니까 부모님에게는 없던 자식이 태어났네. 갑툭튀 했네. 부모에게 없던 형질을 가지는 자식이 태어났네. 그러면 요 자식이 가지고 있는 요 부착형이 열성이구나. 그리고 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분리형이 우성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낳기 위해서는 부모님은 무조건 이렇게 하나씩 조합을 가지는 이런 부모님일 수밖에 없구나. 자식은 스몰만 물려받았구나. 요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또는 6, 7번을 통해서 6, 7번 부모를 통해 태어난 9번 자식을 통해서도 부모님은 모두 분리형인데 자식만 부착형이 나왔네. 요 자식이 가진 형질이 열성이구나. 요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요거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할 때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방금 말한 내용 꼭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좀 쌤이 이제 녹음하는 데가 좀 넓어가지고 좀 울리는데 좀 미안합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